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국회는 의회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회 민주주의는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사회적 갈등 조정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의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국회는 그런 의미에서 권위를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회는 스스로가 자신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율입니다. 이번에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된 의원들의 처신을 보면 국회가 스스로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어제였었죠. 검찰은 구인장을 갖고 국회를 찾아갔는데 사정치민주연합 신하경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의원들은 모두 자취를 감췄습니다. 심지어 새누리당의 한 의원은 차명 휴대전화를 가지고 잠적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들 의원들 아마 어떻게든 21일 하루만 견디면 22일부터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했을 겁니다. 그래서 의원들의 치면이고 뭐고 잠적하고 숨는 볼성 사나운 짓들을 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런 의원들의 모습 속에서 의원들의 권위, 국회의 권위를 찾는다는 것 어불성설입니다. 잃어버린 국회의 권위 보고는 우리 유권자 스스로가 해야 할 과제라는 생각입니다. 스스로의 권위를 망친 국회를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존재, 바로 우리 모두 유권자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엄마 아빠 동생도 사무실도 학교도 많을수록 착한 남자네져요. 모두와 함께 나눌 땐 비타오백이지. 카페인은 한 방울도 없잖아.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30 조금 아파도 괜찮아요. 천벌을 아파야 꿈을 이루지. 아프지 않은 성공은 없습니다. 아픔을 겁내지 마세요. 아픈 만큼 이룰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아프라는 겁니까? 네, 아프지 마세요. 당신답게 오늘을 사세요. 오늘의 보험이 함께합니다. 당신밖에 모르는 한화생명. 커피. 프림의 가장 많은 첨가물 카제인도. 두 번째 많은 첨가물 인산염도. 전혀 넣지 않은 대한민국 단 하나뿐인 커피. 좋은 커피란 이런 것. 커피를 바꾼 좋은 생각. French Cafe Cafe Mix Nouveau.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뉴스를 보여드립니다.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최영일의 뉴스 매거진. 오늘도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야, 계속 비 오다가 지금은 맑아요. 네, 맑아지고 있네요. 예. 아, 그래도 참 오래간만에 맑은 날씨를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정치권은 여전히 비가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카피는 뭡니까? 네, 방탄조끼와 숨바꼭질. 뭐 이 정도로 정해보려고요. 예. 숨바꼭질. 지금 뭐 세월호 특별법 표류하는 이 와중에 야당이 이제 국회 임시회 소집 요구 일정 둘러싸고 방탄국회 논란이 시끌했죠. 네. 오늘 이제 시작이 되게 됐는데요. 어제가 딱 하루에 방탄 해제 시점이었는데 검찰이 신속하게 움직였더라고요. 참 보면 우리 의원님들이 바쁘신 줄 알았는데 영화를 많이 보시는 모양이에요. 이 영화 보면은 어디 잠적할 때 휴대전화 끄고, 그렇죠. 예? 그리고 운전기사 시켜서 계속 시내를 돌게 하고 본인은 딴 데 있고 참 대단한 이 시간의 효율적 이용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부분이었었는데. 그렇기도 하고 여름 내내 유병헌 미스테리로 언론에서 워낙 또 도주극을 이어서 이제 중계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노하우를 좀 얻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참 어제 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저 말씀하신 대로 날씨는 가을 날씨로 선선해졌고 비가 계속 내리는데 뉴스를 보니까 숨바꼭질, 방탄 또는 뭐 줄다리기 중이다, 팽팽한 추격전 이래서 아마 이 외국인이 봤으면 대한민국 국회에서 무슨 가을운동회를 하나 그런 느낌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 결과 어쨌든 이제 부끄러운 하루 종일의 이 숨바꼭질 5명 의원 이제 구속영장 때문에 강제 구인이 그렇죠. 이제 진행된 거 아닙니까? 국회가 어수선했는데요. 예. 내부는 이미 국회 안에 계시지 않았고
잠수 상태였고 그렇죠. 한 분은 이제 의원실에서 변호사 접촉하고 당 지도부한테 이제 여러 가지 또 탄원을 했겠죠. 하지만 그 압박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후 늦게 결국 5명 다 법원에 출두하게 됐고요. 심야까지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된 결과가 어제 밤에 또 속보로 쏟아져서 저는 오늘 새벽에야 다 업데이트를 했는데요. 네. 어쨌든 결과는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이 한 가지 추가해야 될 게 송광호 의원이 네. 또 결국 이제 그렇죠. 철피한 맞습니다. 논란으로 뒤늦게 고강도 수사를 받고 돌아가서 어제 5분은 이제 이 구속영장 실질심사 예. 청구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발부가 일부 된 거고요. 송광호 의원에 대해서는 어제 구속영장 청구가 이루어져서 전체적 비율로 보면 검찰이 여당 3명, 야당 3명 균형을 딱 맞췄습니다. 근데 어제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겠죠. 예. 그건 아니지만 공교롭게 그렇게 됐는데요. 어제 5분 이제 법원에서 결과는 2명은 귀가 조치가 됐어요. 예. 신계륜 의원과 신하경 의원은 이 공여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여기서 공여자가 바로 그 서울종합예술학교 학교, 예, 직업을 떼게 된 그쪽 이사장 분이고 그리고 또 이제 법리적인 검토가 더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2분은 귀가 조치가 된 거고요. 나머지 3명,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박상은 의원, 조현명 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재은 의원, 이 3명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어제 밤에 이 구치소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 구속되신 분들 중에서 변호를 맡은 변호사들이 또 굉장히 쟁쟁한 분들이 많더라고요. 옛날에 중수부 있었을 때 중수부장 하셨던 분들도 네. 계시고 그런데 결국 구속이 되셨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저희 YTN이 어제 그 숨바꼭질 장면을 생중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가을운동회를 생중계했죠. 이 숨바꼭질 생중계 이런 것도 사실 국민 여론을 굉장히 움직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봅니다. 저는 어제 미디어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이분들 하루 그냥 버텼을 거요. 버텼죠. 그리고 아니, 오늘부터 체포동의안 뭐 너라 마라 그랬을 버티지 거요. 않으려고 생각했으면 네. 전화기 꺼두고 막 운전기사한테 그 저 시내 돌게 하고 이렇게 안 하죠. 맞습니다. 예. 그래서 어제는 어쨌든 단 하루의 기회를 그렇습니다. 검찰과 법원이 신속하게 움직여줬고 그래서 결국은 이 방탄국회, 방탄조끼를 해체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예. 앞으로 이런 일이 계속 이제 벌어질 조짐이라 또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은 여야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불체포 특권을 포함하여 특권, 기득권 내려놓기 이거 실천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출판기념회 얘기도 또 얼마 전에 나눴잖아요. 예. 이런 문제들을 다 좀 이제 국민 눈높이, 상식에 맞게 스스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제 먼저 해보게 되는데 예. 어제는 그래서 검찰이 좀 박수를 받을 만 했죠. 그랬는데 이제 유병헌 미스테리 때문에 한여름 내내 검찰이 지탄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오늘 또 제주 경찰이 중간 수사 발표를 하나가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 김수창 네, 전 검찰 제주지검장. 내부의 이제 부끄러운 모습인데 예. 이럴 때는 정말 검찰이 쓰고 싶지 않은 말이 있을 거예요. 예. 검사 동일체 원칙 이런 말 절대로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그렇죠. 김수창 전 제주 이 지검장 지금 오늘 본인이냐 아니냐 이게 확증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추가 범죄 정황이 계속 드러나고 있어서 어쨌든 이 의문의 인물 CCTV 내에 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추정되는 이 인물은 대로변에서 음란 행위를 추가적으로 최소한 2, 3회 이상 더한 정황이 나와서 그렇다면 만약에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으로 오늘 국가수 결과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게 초범이거나 일회적인 어떤 충동이 아니라 상당히 상습적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요. 여주에 대한 문제가 또 더 터져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그렇군요. 정말 이 날씨도 날씨는 뭐 오늘 좋아졌지만 정치권 어제 하는 모습도 네. 우울하고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비 온다며요. 네. 예. 가을 장마입니다. 보는 가을 우리가. 장마. 그래서 가을 장마다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여름은 다 간 것 같고요. 예. 장마 거치면 거의 바로 추석으로 진입할 것 같은데요. 예. 8월 말 9월 초. 어쨌든 저는 이 김수창 전 제주지검장 추정 이 혐의 사건 교수님 왜 이러는 것 같으세요? 글쎄요. 뭐 개인의 일탈
일탈행위라고 볼 수는 있겠죠. 현재는 수습하는 과정이 남았는데 아니 저도 중년에 접어들었는데 이 심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서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면 정상이 아니죠. 이해하려고 하는 필요도 없는 거죠. 김수창 전 지검장으로 확실히 지목이 된다면 참 슬픈 일입니다. 사회적 파장이 클 예, 것 같고 한번 오늘 지켜봐야겠죠. 소위 엘리트들에 대한 이 인성, 심리적 진단 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한번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나오는 노래 박혜경의 외인이죠? 이 노래 들으면서 비처럼 쏟아지는 뉴스들 맞습니다. 오늘 또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대한민국 유일의 보도 채널 YTN 뉴스 FM에서 보내드리는 신일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어제 검찰이 국회의원 5명을 한꺼번에 구인하기 위해서 국회로 들이닥쳤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국회의원들 정말 저희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숨바꼭질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YTN을 비롯한 많은 언론사들이 집중적으로 취재를 하니까 결국은 영장실질심사에 출두를 했었죠. 자, 이런 장면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1990년대 우리나라의 사정치의 심볼, 사정치 신드롬을 몰고 오셨던 아주 유력한 대권 후보 중에 한 분이셨죠. 박찬중 변호사 연결해서 이 방탄국회 논란을 비롯한 정치권 왜 이 모양인지 한번 직접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신 교수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예. 예. 어제 이거 보셨죠? TV 통해서 저희 YTN 통해서요. 그죠? 예. 이 검찰하고 국회의원의 숨바꼭질.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변호사님은? 이제 우리 민심, 국민의 그 따가운 눈총, 그리고 이 국회의원들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방탄국회의 악습을 거듭해온 것에 대해서 어제 경종을 울린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정치가 조금 더 성숙해 가는 단계에 접어들었다. 그래서 어제 자정 12시를 넘겨버렸다면 그 이전에 구속이 집행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오후부터 임시국회니까 예. 이 국회 이 정문 안으로 수보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거 이제 세 사람을 막아버렸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검찰과 법원이 아주 기민하게 움직였고 그들도 더 이상 도망갈 길을 잃어버렸죠. 민심의 따가운 눈총 때문에. 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불체포 특권 예. 이것은 당분간 존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개헌을 하더라도. 왜 그러니까 이 조항 원래 취지에는 권력자의 횡포와 야당에 대한 탄압을 예방하기 위한 조항이니까 아직 우리가 민주주의가 완전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이 조항은 살려두되 예. 운영에 있어서 말이죠. 일반 파렴치범 형사 사건의 혐의자들을 이 조항을 악용해서 감싼 것. 이것은 이번처럼 이제 개별 하위 법률을 더 강화해가지고 이걸 막아내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말이에요. 야당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 발부 시점을 들어서 명백한 탄압이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박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야당 의원 셋 중에 두 사람이 기각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구속 여부는 유무죄 여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지요. 예.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당 두 사람의 무거운 혐의자들에 대해서 물타기 하기 위해서 세 사람을 끼워 넣었다 이러는데 제가 보기에 이 5사람의 이번에 이 피의 사실은 전부 그 당사자들 내부에서 제보된 사건으로 봅니다. 예. 검찰이 이 야당에 대한 크고 적은
피의 사실을 늘 축적을 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서 무슨 영장을 청구하고 그럴 수 있는 검찰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검찰의 그 내부 분위기를 보면 최근에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특히 야당군 세 사람은 그 서울예술지금학교가 하는 그 명칭 예, 예. 경쟁 때문에 그 내부에서 그 제보가 됐던 것이고 예. 그 새누리당 두 사람도 다 그 내부에서 가까운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연히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정치인들이 정치적 저항과 사법 절차 거부하는 거 이것은 이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하면 법정에 나가서 얘기하라. 예. 저는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되리라 하는 예감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제 어떤 공개적 상에서도 그 얘기를 한 일이 있는데 이 심의원에게 피사실중에는 출판기념회에 거둬들인 1억 원 예. 그것이 아마 주쟁점인 것 같은데 예. 지금 출판기념회는 새누리당 의원 쪽이 더 많이 이 19대 국회에 들어오고 여당이 되고 나서부터는 더 많은 돈을 더 많이 거둬들였다. 그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죠. 출판기념회는 워낙 베일에 쌓인 존재니까. 예, 예. 네. 그래서 신학용 의원은 불구속 되리라 예감을 가지고 그런 얘기를 얘기했었는데 그렇게 이래서 사법 절차에 응해가지고 자기의 주장을 당당하게 펴고 나는 전혀 균형에 맞지 않는 일이다. 나는 억울하다. 아마 그게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신 의원의 경우는. 예. 네. 저기 박 변호사님께서 정치권에 직접 관여하실 때에도 출판기념회라는 게 있었나요? 한 일이 없습니다. 한 일은 없으시고 출판기념회 다른 의원들은요? 다른 의원들 아주 특별한 경우에 있지만은 이런 식으로 의원회관이나 이래서 사람 끌어모으고 하는 경우는 없고 바깥 장소에서 뭐 소규모로 한 것은 간혹 있었다고 기억하는데 왜 안 되는가 하면 이게 87년 6.29 이전하고 이후 구분해야 돼. 6.29 이전에는 군사 독재 정권 시대니까 네. 야당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언감생심 어떻게 출판기념회 합니까? 정보기관이 그렇죠. 달려들어가지고 전부 누가 와서 얼마를 두고 가는지 조사해갖고 그 배후에 전부 세무조사를 하거나 달려들 텐데 그러니까 그건 도저히 생각할 수 없고 예. 87년 6.29 이후 이제 수평적 정권 교체가 되고 체육관 선거가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게 야금야금 아주 악성으로 변질돼 간 거예요. 그 지금 출판기념회는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 두 가지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두 가지 어떤 문제요? 첫째는 이 출판기념회 하는 의원들이 쓴 책이 거의 대부분이 자신들이 쓴 책이 아니에요. 예. 여의도에는 말이죠. 예. 국회의원들 출판기념회를 위해서 책 써주는 거. 그것이 뭐 자서전이 됐건 회고록이 됐건 무슨 산문 모음집이 됐건 그것을 도급 알선하는 보호카들이 있어. 예. 돈을 이제 얼마를 주면 10,000권, 20,000권을 언제까지 딱 맞추어서 갖다 준다고. 아니 물론 가볍게 무슨 이제 대충 얘기는 하겠지만은 그러니까 자기가 쓰지 않는 책들이야 대부분. 이걸 자기가 썼다고 이제 드러내놓고 두 번째로는 신 교수님이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잘 알려진 대로 이게 뇌물 창구거든. 이유야를 불문하고 정치자금법 위반되는 행위가 명백하고 그중에 상당 부분은 뇌물 성격의 이 돈들을 걷어들인다고. 책값이 15,000원, 20,000원밖에 안 되는데 5만원에 10만원까지는 꽃값까지 보태가지고 관행적으로 인정해 줄 수 있다고 하지만 50만원 이상 100만원, 500만원 단위가 이렇게 되면 그건 뇌물이죠. 예. 뭐 대가성 여부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근데. 아니 포괄적 대가성이 있다고 봐야지. 이유 없이 100만원, 500만원씩 갖다 주는 경우가 있나요? 예. 그냥 좋아서. 작년 정기국회가 정기국회는 예산국회인데 예. 정기국회가 개회되고 일주일 만에 예산국회가 개회되고 일주일 됐을 때 국회 예산결산위원장이 대규모 출판기념회를 했어. 이건 아예 도둑놈 복장이지 도둑놈 복장. 아니 그러니까 먹으려고. 예. 뭐 근데 그 그거야. 국회의원이 지금 새누리당에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새누리당 주요한 당직 맡고 있어요. 뭐 그거야 우리가 본인의 의도 진짜 우연하게 또 이 책이 나와가지고 그럴 수도 아니 있는 근데 것이고. 그러니까 예. 이게 새누리당도 이번 이 파동에 이게 아주 더 철저하게 반성해야 돼요. 예. 뭐 정치권 전체가 대부분 다 출판기념회를 많이 하니까요. 예.
그리고요, 세월호 특별법 말입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제가 오늘 아침에 네. 이게 청와대의 박 대통령이나 참모들이 들으면 내가 너무 야박한 소리 한다고 할지 모르겠으나 세월호 사태의 세월호 특별법 특검을 어떻게 추천하느냐 이 문제는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대책회의와 여야 정당의 문제가 아니고 유가족 및 피해자 가족 대책회의와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의 문제다. 예. 그러니까 여야 국회는 둘러리다. 그러니까 양자의 문제니까 그럼 대통령이 풀어야지요. 예. 그리고 왜 대통령이 김유민 양 아버지 지금 장시간 단시간에서 어제 청와대로 기어가듯이 그저께가 가서 면담 신청하는 거 이거 왜 대통령 안 만나줍니까? 대통령 만나줘서 약속했어요. 예. 그 5월 19일 날 눈물로 국민에게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제가 제안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야 정치권과 이 가족 대책회의가 인원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사후 대책이 되도록 저도 그렇게 관심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 대표들 만나가 나는 언제든지 여러분을 만나드리겠습니다. 이랬다고. 예.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져야지. 대통령이. 그리고 가족대책회의가 이 야당을 통해서 기소권과 수사권은 사실은 거두어 드렸어요. 근데 다시 그러면 나왔는데요. 사실은 거두어 드렸지요. 저 같은 사람도 공개적으로 그거 대책회의에서 수사권, 기소권 가지면 말이 건사해서 그렇지 실효성도 없고 자칫 배가 산으로 올라가니까 대책회의가 추천하는 특검을 이렇게 임명받아가 거기에 모든 걸 위탁해라. 그러면 이제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 추천권을 가지고 그 새누리당이 쪼잔한 모습 보이가 이 꼴로 만들어놨다 이 말이야. 그게 대통령이 나서야지. 근데 지금 말이에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걸 가지고서 장외 집단에게 허락을 받고서 다시 국회가 공전하는 이 모습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다면? 그 이전에 제가 기본적으로 이 세월호 사태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이미 그렇게 관계에 있어서 본인 입으로 얘기한 바가 있어요. 저는 말이죠. 박영선 대표가 왜 피로하고 지친 표정으로 박영선 대표가 왜 유민희 아버지 김용호 씨 만나고 그 가족들한테 무릎을 꿇고 왜 그래야 됩니까? 박영선 대표가 그러면 여당도 그래야 되고 나아가 대통령도 그 유가족 만나야 되죠. 프란치스코 교황만 왜 유가족을 만나고 김유민 양 아버지 단식 중인 김용호 씨 손을 잡고 이렇게 왜 해야 합니까? 왜 대통령이 왜 뒤에 숨어 있는가 이 말이야. 그 대통령 만나고 이 얘기는 다 끝날림. 예, 알겠습니다.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 국가 원수고 그는 실질적으로 새누리당의 결정적 당 총재나 영향을 미치는 1호 당원인데 말 한마디로 간단히 돼. 이 특별법이니까 그 가족대책회의에서 요구하는 특검을 받아주는 게 좋겠다 한마디 해버리면 지금이라도 끝나버리는 일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러면 영향 아버지도 단식을 거둬들일 것이고 만나기 싫으면 말이라도 그렇게 해버리면 될 거 아니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 교수님. 예. 제가 흥분한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별 말씀을 다 저를 하십니다. 흥분했다고 아닙니다. 오인하시면 안 되는데. 아닙니다. 예. 이 국민을 피곤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예.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 원수예요. 우리 헌법 66조에. 국가 원수 입장에서는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아닌 그 위에 이렇게 우뚝 서서 국민 모두를 포용하고 그 국민 통합을 실천해야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5월 달에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저거 정말 잘 하시는구나. 모든 건 내 책임이다. 그리고 대책회의를 이렇게 하게. 내가 모든 걸 돕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자고 하면 언제든지 만나겠다. 그 약속 안 지켜주고 있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가 빨리 좀 풀려야지 정치가 제대로 돌아갈 텐데 우리 오늘 박찬종 변호사님의 따끔한 지적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지휘자 금난사입니다. 높고 낮은 금관악기와 목관악기까지 개성 있는 음들의 하모니를 만들 수 있는 건 하루하루 열심히 기록하는 습관입니다. 최고의 하모니를 위한 금난세 씨의 노력은 매일매일 양지 다이어리와 함께합니다. 나의 역사 속엔 언제나 양지 다이어리.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왑스. 슈왑스. 차 안에서 먹고 또 먹어도 사람들이 다 똑똑하고 베버리즈 차량용이 있으니 냄새 걱정이 없어. 상쾌한 드라이브 베버리즈 차량용과 함께 베버리즈 차량용. 신유의 출발사 지금 1부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죠.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비오는 날 드라이브의 즐거움, 차창밖 빗방울을 만드는 도로 풍경과 시원한 빗소리까지. 이 즐거움 오랫동안 즐기고 싶다면 감속하세요. 빗길에선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멀어지세요. 앞차와 거리를 두고 여유를 만끽하세요. 6월에서 8월 사이 장마철에는 교통사고가 집중되어 나타납니다. 맑은 날보다 더 천천히 운전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빗길 운전, 바로 안전운전입니다. 이 캠페인은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협회가 함께합니다. 신유의 출발 새 아침. 신유의 출발사 지금 2부 순서 시작하는데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관리요? 잘 먹고 잘 쉬기. 한 가지 더. 잘 마시기. 바로 터트려 바로 마시는 앰플음료. 내가 고르는 닥터. 그때 닥터앤닥터. 효주 언니 타이어 공개합이 뭐야? 효주 언니 얼라이먼트가 뭐야? 언니 타이어도 보험이 있어? 언니 윈터 타이어로 바꾸면 쓰던 타이어는? 릴렉스. 그냥 마음까지 맡길 수 있는 T스테이션 가서 스마트 케어 받아봐. 알아서 다 해줘. 한국 타이어. T-스테이션. 잘생겼다 우리 모두 잘생겼다. 잘생긴데 무슨 이유 필요한가요? 기죽지만 힘을 내봐. 그대로도 잘생겼어. 챙겨줘서 고마워요. 잘생겼다. 황대역 AGA SK텔레콤. 7 곱하기 100은 설레임, 7 곱하기 100은 사이다, 7 곱하기 100은 와일드컴.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우와.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예,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경향신문 김세용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용 기자. 네, 안녕하세요. 요새는 이 아이스바켓 챌린지라 그래가지고 얼음 양동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예? 네. 그게 아주 대유행인 것 같아요. 심장 약하신 분들은 이거 따라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렇죠. 네. 유현진 선수도 뒤집어 썼죠. 네. 유현진 선수가 어제 이제 경기는 이제 출전은 못 하고요. 이제 경기 이제 준비를 하다가 절친 후안 우리베
선수가 이제 앉아있는 유현주 선수한테 얼음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유현주 선수가 하는 얘기가 부상으로 인해서 참여가 좀 늦어졌다. 기부도 하겠고 얼음물도 뒤집어 쓰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 운동이 루게릭병에 대한 미국의 한 비영리 기관이 미국에서 시작을 해서 벌써 우리나라로 많이 전파가 됐습니다. 유현진도 뭐 개그맨 김준호로부터 이제 지명을 받아서 했고요. 그러고 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나서 프로골퍼 김하늘, 한화이글 김태균, LCS 봉중훈 선수를 지명을 했고 어제는 김하늘 선수가 프로골퍼죠. 어제는 경기가 비 때문에 취소가 된데 1라운드가 그러면서 얼음물 샤워를 했습니다. 어제 이승엽 선수도 하고 이승엽 선수는 이대호, 배상문, 영화배우 황정민 씨 이런 사람들 이제 지목을 했는데요. 아시다시피 루게릭병은 근육이 위축되는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얼음물을 뒤집어 씌우는 게 순간적으로 근육이 위축되는 걸 느끼고 또 루게릭병 환자들이 아픔을 좀 나누자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거는 자기가 지명받았다는 그런 자랑거리라든지 아니면 너무 그 아픔에 동참하기보다는 얼음을 뒤집어 쓰고 시원하며 오히려 좀 좋아하는 듯한 그런 좀 분위기도 좀 조성이 되고 있어요. 이걸 하는 그 유명인들이 일반인들이든지 좋아하든 싫어하는 걸 떠나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하는 거에 진정한 의미를 한 번쯤 더 되새겨봤으면 합니다. 아주 따끔하고 중요한 지적을 하셨네요.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그런 느낌을 조금 가졌거든요. 네. 그리고 저도 이거 좀 화가 나는데 브라질 월드컵에 참가한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미드필더죠. 김보경 선수 말이에요. 네. 인종차별 당했다 그러죠. 네. 지금 영국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를 했고 영국 축구협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인 거로 지금 점점 굳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김보경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2부 리그인 카디프 시대에 쓰이고 있는데 이전 감독입니다. 지금 감독이 아니라 이전에 있는 맥케이 감독이라는 사람이 구단 관계자들이나 이렇게 주고받은 휴대폰 메시지나 이런 걸 보니까 김보경 선수 등 아시아 선수들이나 아프리카 선수들에 대해서 인종차별적 발언을 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를 보면은 좀 말씀으로 옮기기에 조금 민망할 정도거든요. 망할 찢어진 눈을 가진 자들, 아시아인들이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요. 네, 카디프에는 떠돌아다니는 개가 많다. 이런 표현으로 흑인 선수를 향해서는 경력이 별로다. 나이지리아 출신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했고요. 프랑스 선수에 대해서는 게이와 뱀은 신뢰할 수 없다. 에이전트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처럼 돈만 밝힌다.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러고 나다 보니까 이제 구단이 조사를 했는데 약간 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맥케이 감독이 정말로 이런 발언한 거는 사실 같고요. 진짜 의도를 갖고 했는지 아니면 맥케이 감독이 사임하는 과정에서 구단하고 소송에 휘말리는 등 트러블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구단이 괘씸죄 딱 걸려서 맥케이 감독을 공지에 몰아넣고 있는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어쨌든 예. 그럼요. 네, 맥케이 감독이나 이런 유명인 감독들이 어떠한 이유든 농담으로도 사실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니까요. 중징계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유럽에서 인종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제가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데, 참 인종차별 당했을 때는 진짜 서러워요. 이거 안 당해본 사람은 진짜 모르는데, 전 그래가지고 아주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오늘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경향신문 김세영 기자였습니다. 예, 또 하나의 스포츠 소식. 두 번째 작심 인터뷰에서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제68회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에 출전 중인 우리나라의 13세 이하 야구 소년들이 바로 그 주인공. 오늘 작심 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제였었죠. 어제 새벽에 있었던 한일전에서 일본을 4대2로 물리치고 국제그룹 결승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현지에서 취재 중인 박동희 MBC ESPN 야구 해설위원 연결해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리틀 야구 선수단의 활약상 들어보겠습니다. 박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일단 잠깐 소개해 주시겠어요? 이게 어떤 대회인지?
네,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는 1947년부터 미국 펜실베니아주 윌리엄 스포트라는 인구 6,000명 아주 작은 마을에서 개최하는 리틀 야구 대회인데요. 1950년대까지만 해도 월드 시리즈라는 대회명이 무색하게 미국 내 리틀 야구팀의 최강자를 가리는 국내 대회로 치러졌습니다. 예. 그러던 게 1950년대 중반부터 유럽과 중남미 그리고 아시아 야구팀들이 출전하며 명실공히 전 세계 최강의 리틀 야구팀을 뽑는 세계 리틀 야구 선수권 대회를 격상했는데요. 한국은 1984년 처음으로 대회에 출전해서 우승을 거둔 바 있고요. 그 다음해인 1985년에도 우승을 거두면서 2년 연속 우승의 대업을 달성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한 번도 대회 출전하지 못하다가 29년 만에 올해 다시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본선 무대를 밟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이것도 그러니까 예선이 있고 본선이 있는 거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의 소년판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아주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예선을 거치고 본선에 올랐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세계 각국의 이 권역을 나눠서 그 권역에서 대표팀만이 본선 무대를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미국 팀하고 국제급에서 나뉘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는 모양이죠? 그죠? 우리는 국제 이 그룹에 속해 있고요. 그죠? 그렇습니다. 네. 앞선 말씀드렸다시피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는 초창기만 해도 미국 국내 대회였거든요. 네. 그러다 외국팀이 출전하면서 세계 대회로 발전을 했는데요. 원체 미국 내 리틀 야구팀이 많다 보니까 미국 내 지역 예선을 뚫고 올라온 8개 팀이 이 미국 그룹이라는 이유로 따로 경기를 치릅니다. 예. 국제 그룹은 한국이 속해 있는 아시아 태평양 대표, 일본 대표, 호주 대표, 캐리비안 대표 이렇게 8개 팀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미국 그룹처럼 국제 그룹도 8개의 팀이 따로 경기를 치르는데요. 이렇게 미국 그룹 전적 1위 팀과 국제그룹 전적 1위 팀이 맞붙어 최종 8날 경기로 우승자를 가립니다. 근데요, 지금 이게 네네. 이 성인 야구 못지않게 미국 내에서는 굉장히 관심이 뜨거운 모양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신유 교수님은 잘 아실 거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데요. 저 야구 좋아합니다. 좋아합니다. 이번 대회 전까지 이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는 국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회였습니다. 예. 제가 이 대회를 취재하러 미국에 간다니까 다들 뭐하러 가느냐 이런 얘기까지 했을 정도인데요. 예. 하지만 이 미국과 캐나다, 일본, 타이완, 이 유럽에선 다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를 스포츠 전문 채널인 ESPN에서 전체 생중계하고요. 또 지상파 ABC 방송사는 중결승부터 결승까지 독점 중계를 하는데 이 경기당 중계권료가 500만 달러를 넘습니다. 거기다 웬만한 경기의 시청률도 2.5%, 이 메이저리그 올스타전이 2.5%의 시청률이 나왔거든요. 거의 뭐 동일한 시청률이고 또 열흘 동안의 대회 기간 동안 총 40만 명이 대회가 열리는 윌리엄 스포트를 찾는데요. 오늘 만나본 대회 주최 측의 관계자는 이 파이널, 이 결승전엔 4만 명 이상의 관중이 몰릴 것 같다 이런 예상을 했는데 만약 한국 대표팀이 이 결승에 진출하게 된다면 이 4만 명 관중 앞에서 경기를 치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만약 결승에 올라간다면이란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지금 우리 선수들이 잘하고 있고요. 이 지금 연일 이 연전 연승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일본도 이기고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연일 세계 리틀 야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15일 국제그룹 1차전에서 체코를 10대 3으로 꺾은 데 이어서 18일 2차전에서는 캐리비안 대표인 푸에르토리코를 8대5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21일 국제그룹 중결승전의 1번전에선 5회까지 2대2로 맞서다 마지막 6회에 홈런을 터뜨리며 4대2로 승리를 거두면서 국제그룹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사실 이 일본이 최근 8년 동안 6번이나 준우승과 우승을 차지한 세계 최강 리틀 야구팀인데 이 한국이 이 일본을 꺾은 것을 두고 미국 언론에선 기적이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진짜 우리 그 어린 소년들 너무 잘하고 있는데, 이제, 요 친구들 속에서 제2의 박찬호도 나오고, 그죠? 류현진도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추신수도 나오고, 예? 네네. 근데 지금 국제그룹 결승에 올라 있다라고 하는데, 국제그룹 결승을 통과하면 미국 리그 결승하고 이 최종 결승을 붙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한국 리틀 야구 대표팀이 오늘 이 패자전에서 멕시코를 꺾은 일본과 한국 시간으로 24일 새벽 1시 30분에
국제그룹 결승전을 치르게 됐는데요. 만약 여기서 승리하면 다음 날인 25일 새벽 4시에 미국 그룹 1위 팀과 월드 시리즈를 치러서 최종 우승자를 가리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일본이 어제 한국에 졌다 오늘 멕시코에 이기면서 또 이 좀 정상적인 페이스를 밟기 시작했는데요. 정통적인 라이벌답게 이 24일에는 성인 대표팀의 한일전보다 더 치열한 리틀 야구 한일전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요런 거 국내에서 볼 수 있으면 참 좋은데 말이에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예. 이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 인기가 좋다 보니까 중계권료가 조금 비쌉니다. 특히나 대부분 경기가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펼쳐지잖아요. 예. 그래서 광고 수입을 걱정하는 방송사의 외면으로 지금껏 중계가 되지 않았는데요. 이 가까운 일본만 해도 정경기를 생중계하고 있고 또 공영방송인 NHK는 특파원을 보내서 자국 아이들의 선전을 일본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통신사는 고사하고 공영방송, 국영방송사도 한 명도 오지 않고 있거든요. 다행히 이 MBC 스포츠 플러스에서 국제그룹 결승전과 또 미국 그룹 1위 팀과 맞붙는 월드 시리즈 중계를 생중계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제 모레부터는 안방에서 우리 아이들의 분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그거 보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아이들, 이제 앞으로 이제 더 잘 크면은 더 훌륭한 선수가 돼야 될 텐데, 지원 잘해줘야 되는데, 이 지원이 좀 잘 안 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 모든 스포츠가 그렇겠습니다. 이 학원 스포츠는 학교 운동부 유지다 보니까 이 리틀 야구 선수들은 학교 운동부 출신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수들이 중학교 야구부에 가야 되는데 이 중학교 야구부 감독님들이 리틀 선수를 받기보다는 자기들과 가까운 초교 야구부 출신들을 선수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리틀 야구 선수들이 중학교까지 가서 또 운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야구장이 없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제가 이 현장에서 가장 느낀 거는 이 리틀리그 월드 시리즈는 우승이나 승리보다 팀워크 그리고 상대에 대한 예의를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거든요. 예. 이 요즘처럼 이 청소년 문제가 많은 시기에 체육이 중요할 텐데 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야구장과 또 이렇게 많은 이 공부, 학업과 운동을 병행할 수 있는 리틀 야구팀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미국 현지에서 취재 중인 박동희 MBC ESPN 야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의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텍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허규현 위원님은 LTE 데이트도 많이 쓰시겠어요? 한국, 미국, 일본 경기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 넘게 보죠. 그럼 요금이 돼요. 그건 걱정 없어요. 데이터 요금 걱정 없는 LTE8 무한대 요금제. 요금제도 역시 U+. 알람이 U+, LTE8.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난 무엇을 위해 사는가 고민돼요. 어쩜 좋죠? 참된 나를 찾고 싶은 C3 타입이군요. 인생의 온갖 번뇌를 다스리기 위해 양분 4일치를 처방해드릴게요. 떠나세요. 당신의 타입에 맞는 미얀마로. 대한항공 미얀마 양공 메뉴로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안녕하세요. 초보 운전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왜 뉴트리라이트 더블엑스는 DNA 공간까지 생각할까요? 매일 유해산소가 우리 몸의 DNA를 공격하기 때문이죠. 비타민과 무기질, 식물 영양소를 담은 더블엑스. 항산화를 통해 DNA 건강까지 생각합니다. 80년 식물 영양소 전문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전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